네, 지금부터 그 2023년 경기마을 주간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의회 이야기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작은 도서관은 공공선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안산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이고 안산의 석수골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사전 접수를 130명 정도 하셔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기도 지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지금 아마 오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시면 또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주차. 그래서 아마 지금 주차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좋은 파트너로 일하면서 정말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마당으로는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마 각 지역에서 오시느라 힘드셨는데, 오늘 아마 그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의회 소속 회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뭐 활동가분들, 그리고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이랑 같이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서로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도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이야기하기 위한 마당에 함께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마당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당은 일단 저희 그 4명의 각각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관장님들께서 그 마을 특성에 맞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런 사례와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과 통틀어서 저희가 그럼 앞으로 작은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손님 3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3분이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전체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이야기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은아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님께서 오늘 초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 송은화입니다. 경기도가 멀죠. 되게 멀어서 아마 아까 듣기로는 아침 6시 반에 출발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7시에 출발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 작은 도서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내빈 소개인데요. 그 내빈으로 오시기로 하신 분이 아직 도착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 마당에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마당에서 발제를 해주실 저희 회장님 먼저 소개 지금 드렸고요. 그 이야기 마당에서 청소년 이야기를 해주실 김동헌 여주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관장님이십니다. 네, 아침이라 좀 피곤하시죠? 피곤하시더라도 텐션 좀 올리셔가지고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 이야기를 해주실 한은희 구리 애기똥풀 도서관 관장님이십니다. 구리 먼 데서 오셨습니다. 더 크게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해주실 황수경 파주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실 백정희
고양 예다음 작은도서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손님으로 저희 그 국준범 의원님께서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너무너무 급한 의회 일정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게 우리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오늘 같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신뢰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랑 계속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님 신남균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정말 진정한 파트너죠. 박정숙 경기도 도서관 정책과장님 소개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손님 3분하고 그 다음에 발제하시는 5분하고 이따가 이야기 나눔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빈 소개 시간인데요. 우리 내빈 소개를 해야 되는데 몇 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죄송하지만 나중에 오시면 중간중간 소개해드린 거 이해해 주시고요. 한 분이 오셨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오셨어요. 우리 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인사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딱 맞춰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이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곳곳마다 이 도서관들이 또 청결하고 또 많은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많은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일부 내빈 소개까지 마쳤고요. 이제 이야기 마당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네,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청소년의 아지트가 된 작은 도서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가 작은 도서관은 공공선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인데요. 작은 도서관은 사실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를 참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 정말 공공선이라는 그 관점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청소년의 아지트가 된 작은 도서관 김동헌 여주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관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김동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들과 어떻게 재미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전에는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아니라 아이들이 마을을 키우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은 청년이 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은 마을에서 잘 정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마음 가득 응원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청년들이 마을에서 정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희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은 여주 한글시장 상인회에서 곁을 내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한 35평 정도 공간에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재미나게 지내고요. 그리고 또 시니어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은 자주자주 변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저희 정말
유기체죠. 네. 네, 우리 도서관이 이렇게 자주 변하는 이유는 대상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도서관을 움직이면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누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닥토닥에서 청년과 청소년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니어와 어른 동아리도 있지만 오늘은 이거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청소년 동아리는 싸댕과 나댐이라는 게 있고요. 싸댕은 싸돌아 댕기는 10대들, 나댐은 나대고 나대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는 청년이라는 그 청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달한 책수다라는 달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을 그 청년과 달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7년 가까이 된 스타홀릭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그림책 리뷰를 전 세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저희 토닥토닥에 청소년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유입 경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여주는 거의 7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책밤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한 40여 명 그리고 지역 어른들하고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책 모임을 하는데요. 그때 만나서 내 의견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 어른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토닥토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어른이 있는 토닥토닥을 찾아와서 이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책밤은 책에서 출발해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사방으로 넓어지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이야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곧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기획해내는 것들을 하죠. 또 한 팀은 싸댕이라는 팀입니다. 싸댕은 저희 도서관에서 모집하는 청소년 동아리고요. 보통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싸댕은 신사댕과 구사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사댕은 처음 들어오면 신사댕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사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올드사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사댕, 구사댕, 올드사댕이 함께 어우러져서 저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주로 싸돌아 댕기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싸돌아 댕기기 위해서 기획하고 또 싸돌아 댕기기 위해서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사적으로 지극히 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우리는 계속 싸돌아 댕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생태를 우리가 생각하는 여주에서 우리는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만나는지 누가 만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싸댕이의 동아리는 청년들이 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따라다녔으면 저는 지쳐서 끝까지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활동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댐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책밤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도서관에 와서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기획하면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린이들과 조금 더 재미나게 예능 PD처럼 놀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우리 도서관에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은 도서관 운영자나 또는 뭐 관장님이 기획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모집도 아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낸 기획된 프로그램들을 어디 가서 풀어야 될지 찾아내는 과정을 어른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으면 그거를 동네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함께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죠. 주로 하는 게 러닝맨이에요. 시장 러닝맨. 그리고 뭐 방탈출 게임 같은 거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저희 여주는 강천섬이라는 되게 예쁜 동네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림책 버스킹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동아리가 스타홀릭입니다. 이 친구들은 토닥에서 놀고 먹다가 8시 이후가 되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로 주말쯤에 움직이는데요. 왜냐하면 별은 밤에 뜨잖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놀고 먹고 진 다 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사진 되게 구하기 힘든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사진 찍히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양해 구해서 이렇게 몇 장 찍어놓은 컷이기 때문에 되게 귀한 사진입니다. 이 친구들은 8시 이후에 모여서 어둑어둑한 주말에 나타나서 빈둥빈둥거리면서 놀다가 별을 봅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리면 가끔씩 코스모스라는 책을 함께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매력은 뭐냐면요. 밤샘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닥에서 밤을 셀 수 있다는 그런 매력적인 일이 있죠. 근데 저 이 친구들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요. 나중에 내가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토닥 옥상으로 별 보러 오는 게 꿈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정말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청년은 그림책 읽는 청년입니다. 그림책 읽는 청년들은 청소년 때 그림책 좀 읽었고 그리고 그림책으로 좀 놀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책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도 토닥에서 그냥 얼쩡얼쩡하다가 활동가가 돼요. 그리고 그림책으로 성장해서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죠, 문화를.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익 활동가의 길이 굉장히 배고프다는 것을 일찍 깨달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또는 돈 벌러 떠나야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벌써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마을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한다면 역량 강화만 시켜주면 너무 훌륭한 활동가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너무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안해하면서 돈 벌러 떠나요. 근데 그것도 되게 가슴 아파요. 막 미안해하면서 관장님 너무 죄송한데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괜찮아. 지내다가 지치면 언제든지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쉬러도 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만난 청소년과 청년들은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책 문화를 만들어내는 활동가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자는 곧 활동가고 이용자는 예비 활동가입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올까? 정말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토닥토닥을 찾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가 기획해서 내가 그 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판을 짜고 노는 거죠. 그래서 기획하고 함께 놀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뜻맞으면 뭉쳐서 또 같이 놀고 이게 가능합니다. 토닥토닥 그림책 청소년들의 그 성장의 파랄은 호기심이에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해도 괜찮을까? 라고 했을 때 옆에서 어른들이 괜찮아 해봐 한번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역할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뭐 책도 보지만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기후위기를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 조용히 해요. 어디다가 인스타에다 카드뉴스를 계속 올립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모내기 할 땐 또 갑니다. 그리고 어른을 만납니다. 지혜로운 어른도 만나고 가끔은 성질 있는 어른도 만나고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댕은 길에서 배웁니다. 두 번째는 거침없이 요구합니다. 가르치지 않는 선배 시민한테 그리고 늘 환대하는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내가 선 위치나 내 처지나 상관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는 이야기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와이파이가 빵빵합니다. 그리고 뒹굴거리면서 놀아도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또 배고플 때는 와서 스스로 빵을 구워 먹거나 또는 뭐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해먹습니다. 그래서 나의 쉼터이며 안식처가 되는 곳이 토닥토닥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많이 보지만 사진은 한두 장 건질까 말까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늘어져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닥토닥 화장실에는 공공생리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리가
나 생리 터졌는데 막 이런데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손 내밀었을 때 민망해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생리대 때문에 저희는 화장실도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염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시장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공간을 줬으니까 우리도 시장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러면서 그림책 속에 나오는 시장 풍경을 인스타에 계속 올려줍니다. 저는 이 감성도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동네 구석에 그림도 그려줍니다. 제안합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공익활동을 경력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찾아서 미안해하면서 떠나지 않게 기회소득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마을을 살리는 재미난 상상을 실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공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재미를 나눌 수 있는, 이거는 순천에 얼마 전에 오픈한 재미난 가게예요. 여기에서는 재미난 것들을 팝니다. 그리고 그 판 것들을 나눕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세이브하는 음료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험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청소년들은 훨씬 더 재미나게 마을을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원 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간 압박을 계속 눈치를 드렸나 엄청 막 빨리빨리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 하면 그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어디 갈 데가 없다입니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 얘기하면 청소년 공간을 만들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오늘 토닥토닥을 보니까 청소년의 놀이터가 도서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자발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판만 깔아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기 문화를 만들고 또 생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마을에서 놀 수 있구나. 우리 마을에서 정주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작은 도서관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또 큰 사회적 문제이죠. 고령화 시대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다양한 고령화 정책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이 정말 격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한은희 구리 애기똥풀 도서관 관장님께서 고령화 시대 작은 도서관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령화 시대 작은 도서관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애기똥풀 도서관 한은희입니다. 애기똥풀 도서관은 20살 됐습니다. 도서관 20년 정도 운영했으니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겠습니까? 문학 기행이라든지 작가와의 만남, 독서 토론, 들꽃 기행, 인형극, 낭독극 뿐만 아니라 엮어낸 책들도 많습니다. 성인 문집도 있고 시니어 시집도 있고 1년에 한 2권 정도 마을 잡지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작은 도서관들은 이런 일들을 다 합니다. 어떤 도서관들이나 다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저는 작은 도서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들과 이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결, 오직 연결하라. 연결하는 것을 제일 큰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책,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정도 되니까 도서관에 그동안 빈둥지를 지키고 있던 은퇴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새롭고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못했던 사람,
또 돈 자랑하는 것도 싫고 이제 돈 버는 것도 말고 뭔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은 도서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도서관에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인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말 억누르고 또 읽고 싶은 책도 미루고 그 긴 30년, 40년을 오로지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기만 하면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누가 들어주나요? 다 그런 사람들 뿐인데. 그래서 도서관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셋 이상만 모이면 동아리를 시작하게 합니다. 시작은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운데요. 없어지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합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엮다 보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고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활동가가 됩니다. 이들이 또 도서관에서 활동하다 보면 마을 공동체나 지역 사회의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겠죠. 한 곳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수능 시험 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 50대들 또 모이기만 하면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꼰대들. 이들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읽고 토론하자고 하기까지 도서관에서 이 작은 도서관에서 같이 하자고 하기까지 무엇이 그들을 바꿔놨는지 애기똥풀 도서관에 있는 그 성인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아리는 저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오전 오후로 한 10개 정도의 동아리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10개도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월요일에는 소설 동아리 격주로 그림책 수다방 또 세대공감 희곡 낭독 저녁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동아리들은 정말 우연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히 물어봤는데 엮어지고 또 우연히 한마디 했는데 그게 딱 맞아서 꽂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동아리가 자그맣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소설 동아리도 그랬어요. 대학에서 이제 문학을 강의하고 있다는 사람이 이 동네에 산다는 말을 듣고 이제 냉큼 달려가가지고 꼬셨는데 그분이 동아리에 합류하고 나서 어찌나 성실하게 하는지 정말 지금까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소설도 읽고 여성 작가들 소설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요. 어려 그림책 수다방 엄마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얘기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또 심리학 수업을 하는데 이건 또 최장수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친해지면 놓지 않는다. 이게 우리 도서관의 모토이다 보니까 한번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6년째 이제 7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동아리는 눈물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동아리입니다. 저기 깍 티슈 보이죠? 항상 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공감 희곡낭독 동아리는 이제 오전과 오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후에는 이제 대학생들도 와요. 대학생들도 와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이 셰익스피어를 읽고 또 그리스 비극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몰라도 어른들이 수다 떠는 것만 봐도 재밌다. 어른들이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구나라는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전문 연극 배우와 함께 이제 읽고 있는데요. 정말 이 희곡을 읽는다는 것은 체험해 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도 지금 5년째 읽고 있는데 매주 읽고 매주 한 편씩 읽는데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감동입니다. 진짜 매주 감동이고 매주 감동이라는 말이 단톡방에 항상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이제 느낌을 항상 써서 올리거든요. 올릴 때마다 정말 너무 좋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가졌던 남자들도 여기 오면은 아주 말랑말랑한 가슴이 됩니다. 또 이제 다음 이제 이 아줌마들의 영어 원서 읽기도 지금 거의 뭐 6, 7년 됐는데요. 영어는 좀 하는데 잊어버리면 어떠나 걱정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또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영어 전공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우연하게 또 만들어진 동아리 중에 하나인데 동네에서 이제 같이 좀 식사하다가 우리 남편 책 좋아해요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야 그럼 남편들이 모여야지 남자들이 뭐하니 책 안 읽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빠들을 엮은 건데 옆집 남자 데려오고 또 친구 남편 데려오고 해서 남자들이 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곳인데 여기야말로 정말 제일 놀라운 곳입니다. 4시에 만나면 10시까지 헤어질 생각을 안 해요. 남자들이 어찌나 수다를 많이 떠는지 2시간 아주 간신히 토론을 하고 맥주 한 캔씩 놓고 토론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뒤풀이를 또 나가지도 않고 도서관 안에서 10시까지 아주 대단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애기똥풀 도서관에 이제 10년 전부터 이런 어른들이 도서관에서 책 읽고 토론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정말 한두 명씩 시작했겠죠. 그분들이 이제 60명, 70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도서관에서 루틴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이런 동아리도 하지만 이제 글쓰기 동아리도 이것도 또 눈물 없이는 못하는 동아리 치유 글쓰기 계속하면서 또 춤 동아리랑 합해서 시 낭독하면 옆에서 춤추고 또 그리고 콘서트하고 뭐 이렇게 시집도 냈습니다. 저희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시민단체, 시민연대라든지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일유연대라든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코로나를 이겼던 문화살롱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힐링 커뮤니티 댄스 이거 시니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댄스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면 작은 도서관이 공간이 작은 게 아니죠. 아이돌봄도 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성인 활동 동아리만으로도 공동체 활동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필요한 게 안정적인 공간입니다. 저희 공간이 일단 공간을 벌려놨지만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또 우리가 마련을 해서 지불해야 되고 운영비도 해야 되고 인건비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이거는 단편적으로 저희 애기똥풀 도서관의 이야기지만 다른 수많은 전국에 정말 7,000개 되는 또 경기도에만 해도 2,000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들이 저희 애기똥풀 도서관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희는 진짜 정말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주 게으르게 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아까 토닥토닥도 보셨지만 아주 정말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정말 이런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이 계속 이런 일들을 지역에서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좀 생존 욕구, 아주 기본적인 생존은 좀 가능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생존담, 그 다음에 안정. 생존과 안정이 되면은 그 위에다 뭔가를 토대를 쌓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항상 불안하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무겁고 괴롭고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진짜 뭐 후원자를 열심히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뭐 100명, 300-400명 10,000원씩만 모아봐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도 이제 후원자를 계속 모으고는 있죠. 근데 이게 솔직히 부탁하는 게 민폐 아닌가요? 저 만나면 싫어할 것 같아 사람들이 후원해달라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리 그래도 찾아도 8, 90명은 넘지를 못해요. 혼자도. 하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열심히 여러 도움으로 하여튼 지속을 하고는 있지만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속감도 주고 또 존중감을 주고 인간 욕구의 최고 단계가 뭡니까? 자아 실현하는 공간이잖아요. 자아 실현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이런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존에 필요한 그 경제가 안정이 안 되면 참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기본 생계비가 불안정하다면 안전한 토대가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진짜 그러나 앞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도 작은 도서관이 지속 가능하길 바란다면 생존할 수는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공간과 운영비 이 정도는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나라도 행복하죠. 사회적 비용이 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세대는 지금까지 정말 20년, 30년을 영혼을 갈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너희 다음 세대인 너희들도 우리처럼 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지식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작은 도서관이 지금까지는 정말 자발적으로 해왔으니 이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도서관은 이렇게 생각해요. 배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은퇴 이후의 삶은 내가 무엇을 읽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를 버는가 보다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쓸모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삶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일을 우리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인 작은 도서관의 운영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안전한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작은 도서관을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공간과 운영비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작은 도서관 이야기 할 때마다 눈물 없이 못 들어 이런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요. 저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작은 도서관이 사회 문제에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사실은 활동가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은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소중한 마을 공간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를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관장님들이 20년, 30년 하시면서 그 세월 때문에 놓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빨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고령화하면은 가장 큰 거는 사실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외로움이 사실은 내 존재가 사실은 이렇게 어디선가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내가 갈 데도 없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작은 도서관은 나를 불러주고 내가 갈 때인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왜냐하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 정말 이런 외로운 분들 그리고 내 얘기 하고 싶은 분들 내 얘기 하고 싶다가 내 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지루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이야기 하겠죠. 우리 동네 이런 거 있던데 뭐 좀 해볼까? 이렇게 사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작은 도서관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이런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우리 한은희 관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눈물 흘리지 말고요.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은 도서관인데요. 작은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을의 그런 브랜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주 좀 저희 작은 도서관계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우리 황수경 파주 평화를 품은 집 평화도서관 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좀 더 우리 예. 네, 작은 도서관에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해. 좀 되게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도서관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래서 마을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저희 도서관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품은 집은요, 이게 외관입니다. 파주 파평에 있고요. DMZ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려면 5분 정도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산에 오시려면 한참 힘들죠.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 전쟁 때 저희 도서관이 있던 곳이 치열한 전투장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포리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 이렇게 다른 도서관하고는 다르게 아예 도서관 자체가 부큐레이션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화 관련된 모든 도서 이런 것들이 주제별로 이렇게 다 꽂혀 있어서 이 주제에 맞게 책을 선택하실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특이하게 저희 도서관은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을 갖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아마 제주 4.3 백비 누워있는 그 2층 이외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코로나 전에는 외국에서도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도서관이고요. 극장도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는 영화 시설이 되어 있고요. 다락에 올라가면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인 위안부 이야기가 이렇게 닭종이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깥에는 저희가 제노사이드 자료관 설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되게 아픈 곳이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안식이 필요하고 좀 풀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맞닥뜨려져서 아주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풀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이런 공간이 있고요. 책방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면 우와, 거기 엄청 몇만 평 되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80평 안에 오밀조밀하게 다 있는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평화도서관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한은희 선생님도 20년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올해로 23년 차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 꿈꾸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파주 출판단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두가 다 이제 똑같은 모양의 작은 도서관이기보다는 뭔가 파주에서 꼭 필요로 하는 도서관을 특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평화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평화도서관을 만들고 그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이 저희가 들어갔던 거죠. 유일하게 파평이요. 출생률이 0%예요. 도서관 인근 지역에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파평 초등학교는 있지만 그리고 다 한 80대, 70대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도서관에서 이 도서관에 이 마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연히 그림책을 붙들고 어르신들이 계신 노인들 계신 데가 뭐죠? 경로당. 경로당에 가서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어르신들로부터 들은 마을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마을에 진짜 숨어있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을 이야기를 수집해야 되구나. 이거를 아카이빙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마을이 있는 곳에
미군 위안부죠. 예전에는 양색시라고 했는데 그 양색시들이 500명이 거주했던 마을이었더라고요. 엄청나고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마을이 엄청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또 70년대 미군 부대가 빠져나가면서 마을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역사를 도서관에서 아카이빙 하는 게 참 소중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의 이야기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전쟁 유적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 전쟁 유적지를 평화 유적지로 막 바꾸는 작업부터 이렇게 했어요. 네. 답사하고 아까 처음에 자료집도 나왔죠. 자료집도 하고 마을에 있는 마을 주변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다 자료로 담고 이야기하고 직접 찾아가는 이 작업을 했고요. 2016년에는 그럼 우리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어? 이 마을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쟁 당시에 또 되게 아픔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이야기도 조금 품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 후 미군 부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마을이 변화되어 갔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울다가 웃다가 밤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이분들의 영상과 자료가 저희 도서관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60년대 마을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서 전시도 같이 가능하게 하고 축제 때 항상 60년대 방고지 마을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어르신들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출간 기념회도 해드렸어요. 자료집이지만 아주 작게 A4 반 정도 나온 얇은 책자지만 어르신들이 한 얘기가 여기 이렇게 소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간 기념회를 했는데 마을 분들이 와서 아주 간단한 뷔페를 마련하고 했습니다. 이제 17년 때 60년대 자료집에서 이제 50년대로 넘어갔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50년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에서 이렇게 또 50년대 이야기도 이렇게 자료집으로 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 포인트예요. 이거 2018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우리 마을은 이래요. 이런 과거를 가지고 50년대부터 60, 70년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의 우리 마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 마을의 미래는 뭐냐고 질문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을 분들한테. 그래서 이건 다 마을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유일하게 있는 초등학교 교사한테 우리 마을의 미래는 어땠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불편한 건 뭐냐. 우리가 마치 막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면장님도 만나서 마을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하는데 파평 면장으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비전은 뭘 갖고 있느냐, 막 이런 걸 물어보고 다녔어요. 학교도 학교로 하고,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교실에 아예 그냥 수업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을의 미래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아이들이 그린 우리 마을의 미래예요. 애들이 우리 마을에는 우체국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문방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척박한 마을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그림 작업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자료집을 이제 만들기 전에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동네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저희가 자료집 뒤에 뭘 넣냐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다양한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시장님을 만나서 파주 시장님이 뭘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파주 시장님을 그해 못 만났어요. 그래서 시장과의 면담은 자료집에 못 넣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 막 부임받고 일하시는 시장님을 엄청 때를 써서 어쨌든 시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말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해줬어요. 자료집 만든 것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뭘 이 마을에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마을민들과 함께 뭔가 머리 맞대고 미래를 생각해내고 미래를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도시재생팀을 저희한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도시재생팀하고 같이 우리 마을의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여기는 마을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부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간 지원 사업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도서관 옆에 밤고지 평화교육센터라고 해서 한 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을 여기다 해주고 이게 이제 2차 사업이었거든요. 2단계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국비 4억 원으로 저 건물을 지었고요. 이제 파주시청의 도시재생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22년도에 2단계 사업 끝나서 3단계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단계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마을민들끼리 막 옹당옹당 모여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됐습니다. 저 타이머를 놓고 시작했는데 끝났대요. 자, 그런데 이 2단계 사업이 끝나고 3단계가 유일하게 저희 마을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이제 3단계 사업에 돌입을 했는데 3단계 사업은 자, 공간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3단계 사업은 마을로 내려가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충분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어떤 특성을 살려나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 중인데요. 3개년이에요. 이것도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희 마을에 게스트하우스가 10채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을 투어도 하고 도서관 체험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자체도 북자를 넣어서 북스테이로 해서 주제가 되는 책들을 그 게스트하우스에 다 전시하면서 마을에 책으로 인한 마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쟁과 상흔의 곳을 조금 기억하면서 평화를 찾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3단계 사업 중입니다. 자, 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마을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새로 들어갔고요. 여기 분들은 다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 중에 기존에 있는 조직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장님과 이렇게 기존의 마을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 이장님 그쪽 조직과 이렇게 새로운 일을 또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잘 화합이 좀 안 돼요. 그리고 의견도 잘 모아지지가 않아서 지금 걱정인데 저희는 이 마을 의회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저희 마을에. 그래서 이장이든 아니면 그냥 거기 사는 주민이든 아무 자격 없이 와서 마을 이야기에 함께 보탤 수 있는 마을 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정말 다양한 색깔의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있는데 저희 도서관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 갖고 있는 문제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10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한 개인의 힘을 갖고 안 되고 개인과 생각 있는 개인과 마을민들과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이 기관에서도 저는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별로 이 사업은 우리가 했을 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이야. 저거는 잘 모르겠어. 저거는 뭐 어디서 또 다른 단체에서 했나 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마을과 사람들을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도서관이든 공부 사랑방이든 이거를 한 가지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총합적인 네트워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래서 뭐 국회도 안 되고 시의회도 잘 안 되고 맨날 쌈박질 하겠지만 마을의회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향해서는 마을공동체 여기에서 마을의회를 한번 준비를 해보면 그리고 그거를 한번 시범 운영해보면 시의회나 국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을이 어떻게 살려지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쭉 봤는데요. 그 작은 도서관은 늘 얘기하는 게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우리 나를 만들고 우리 마을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평화 도서관이 그 마을 사람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역사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역사가 그냥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런 아주 계획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자치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화두이고,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지금 주민자치나 이런 그 해서 마을 자치 계획도 세우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을 다른 주민과 조직들과 어떻게 네트워크해서 만들 것인가, 사실 이런 고민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평화도서관에서 이 마을 의회라는 그 마을 자체의 또 다른 그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이야기 마당의 마지막 그 정책 빼고 마지막 작은 도서관에 성장한 사람들 이야기, 저희 작은 도서관 하면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성장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백정희 고향 예다움 작은 도서관 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마당 네 번째 발표를 맡은 고양시 예다움 작은 도서관 백정희입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작은 도서관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좀 쑥스럽긴 하지만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은 도서관 활동가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지금은 관장이긴 하지만 활동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말이 좀 더 익숙하기도 해요. 저희 예다움 작은 도서관은 2008년에 개관을 했어요. 아파트가 새로 이제 분양돼서 입주한 아파트에 작은 보통 33제곱미터죠. 10평짜리 작은 도서관이 공간이 있었는데 그때 입대위에서 이제 새로 입주한 아파트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좀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 공간을, 그러니까 원래 도서관 자리, 그다음에 입대위 사무실, 그다음에 부녀회 사무실이 이렇게 같이 칸막이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곳을 다 확장을 해서 평소에는 좀 작은 도서관 위주로 그곳을 사용하고, 뭐 가끔 입대위 그 회의나 이런 건 저녁에 하니까 이렇게 좀 확장해서 작은 도서관 위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뭐 재봉을 하는 사람들은 뭐 커튼도 만들고요. 이렇게 벽에다가 서로 그림도 주민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현재의 저희 도서관 모습입니다. 2008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2008년부터 같이 도서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활동가에서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와서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 지금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이제 몇 가지를 해놨지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뭐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마을에 대한 그런 관심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활동가 되기 전에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있었으니까 아이들 그 품앗이 교육을 동네 이제 또래 엄마들하고 품앗이 교육하는 정도가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좀 주민들이 와서 같이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지를 보고 제가 이제 활동가를 시작을 했죠. 그때는 관장님이 따로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입대위 회장 말고 동네 이제 시를 쓰시는 시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관장님으로 추대가 됐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활동가로 같이 자원 활동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이제 그 관장님이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관장을 그만하시고 당분간 이제 입대위 회장님이 관장을 병행을 했고, 저랑 이제 다른 분이 좀 실무자로 다양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기획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실무자를 하다가 이제
관장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이제 그 후로 한 몇 년 후에 관장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난 곳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 하면 바로 이 고양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들어가서 협의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활동가 선생님들하고 그냥 저희 예다움 도서관 운영하는 데 바빠가지고 눈을 이렇게 외부로 확장하거나 이럴 기회도 없었고 전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사실 별로 받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좋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작은 도서관 재밌다 이제 이 정도였었는데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도서관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마을 안에서 작은 도서관이 운영돼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때부터 교육도 받게 되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협의회 활동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은 이제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 부회장이잖아요. 사실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서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죠. 물론 이용자들도 만나고 또 아까 협의회 활동하면서 다른 도서관 선생님들도 만나고 이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도서관 안에서 또 사람들이 저처럼 또 서로가 또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어른과 어른이 만나고 또 어른과 어린이들이 만나고 또 어린이와 어린이들이 만나서 또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성장해가는 것들, 이게 좀 작은 도서관 힘이 아닐까. 작은 도서관은 전 연령 세대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작은 도서관을 때서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제 이제 아이들은 이미 이제 성인이 됐는데요. 그 조그만 아기부터 또 어르신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있고 이분들하고 재미난 걸 해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작은 도서관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란 공간이 중심이 돼서 뭔가 또 다양한 일들을 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게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른들하고는 이제 평소에 좀 오전에 주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요. 이제 어른들하고 또 어린이들, 저희 이제 그 초등학교 동아리, 독서 동아리가 있어서 또 제가 또 어린이들하고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대상을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뭐 초등학교 전 연령 대상으로 어떤 걸 하게 되면 또 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저학년부터 고학년이 같이 팀을 이뤄서 서로 알아가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익혀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이용자들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굉장히 작은 도서관은 다양성을, 그러니까 공간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곳이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이 작은 도서관에 사람들이 왜 모일까? 이용자들은 아마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 공간이 주는 그런 신뢰감, 작은 도서관이란 공간이 근처 가까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얼굴을 아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호자, 그러니까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작은 도서관인 공간이 굉장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어서 오시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은 도서관에 오면서 굉장히 작은 도서관은 다른 이런 공공 도서관과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사실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도서관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공간이 있겠지만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런 강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모이는 거고 그러면 활동가 선생님들은 왜 있나? 저도 자원활동 관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지? 그러면 저희 도서관은 특히 자원활동가가 16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운영을 맡아주시는데 그분들은 그럼 왜 여기 있나?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지금까지 있기도 하고요. 이용자로서 이용하면서부터 이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뭐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도 활동가로서 또 시간을 내서 해주는 이유는 이 공간이 마을에서 굉장히 귀한 곳,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공간 자체인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주는 특별함. 뭐 주위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죠. 뭐 카페도 있을 것이고, 뭐 책방도 있고, 다른 공간들이 그 마을 공간도 있고 하는데 왜 그럼 이 작은 도서관에 이 사람들이 활동가들도 모이고 이용자들도 모이는가? 거기에 있는 그 공간과 또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선을 실천하는 작은 도서관. 저희 아까 제가 지금 자원활동하는 16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10명 정도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저희 자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독서문화 활동의 뿌리인 이 작은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모여서 함께 성장을 해가고 또 그걸 나누는 것 같은데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인 것 같냐면, 저도 뭔가가 확실히 완성된 상태에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이 도서관을 통해서 성장해 왔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저희 도서관에서 나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봉사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이용하다가 같이 활동하면 좋겠다 했고 오셔서 도서관을 통해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 관심 분야들, 작은 도서관에서 이런 것도 활동도 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이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마을 활동가로 일하기도 하고요. 또 그 뜨개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뜨개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서 뜨개 강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전래놀이 강사여서 이제 덜레놀이 활동가로도 하면 이제 자기 일 하면서 활동가로 하시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사서 자격증을 딴 선생님도 계시고 또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글쓰기 강사로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분들이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또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가지 공통점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뤘다라는 것. 그게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한 작은 도서관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가로 많이 키워져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저희 도서관에서 다 품을 수는 없죠. 이런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사립작은 도서관 특히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자격을 갖추는데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서 시민활동가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좀 가치를 인정해주는 좀 시스템이 있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뭐 단계별 교육도 좀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은 저희 도서관에서 키운 친구입니다. 저렇게 겨울 모습인데요.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를 바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집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누나를 기다려야 돼요. 4학년, 6학년 누나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밖에서 놀거나 어디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도서관에 와서 기다렸다가 가요. 근데 이날은 금요일 날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는지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가방을 맨 채로, 저기 들고 있는 거는 분명 만화책일 것 같은데요. 만화책을 보다가 저렇게 잠이 든 모습이고요. 작은 도서관의 역할은 바로 이런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인데도 매일 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 활동가 선생님들은 늘 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사를 가가지고 오지는 않는데요. 이 친구가 혹시 다른 데로 가서
누나를 못 만나면 어떨까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시 같이 공유를 해서 이 친구를 챙기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저희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게 바로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선생님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작은 도서관 업계에서는 백정희 선생 우리 관장님 같은 분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래요. 작은 도서관이 참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20년이 넘게 공지를 보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관장도 되고 협의회 부회장까지 되셨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곳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얘기할 때 공동체가 잘 되는 데를 보면 거기 가면 아주 즐거워요. 재미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활기에 차가지고 뭔가를 그냥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내린 이분들 작은 도서관은 뭐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내린 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게 작은 도서관이 어쨌든 지속화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4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작은 도서관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세대는 도서관 하면 그냥 조용해야 되고 책만 봐야 되고 책 빌려서 빨리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아실 분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 막 누워서 책 보고 막 요리해 먹고 막 하늘 본다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모여서 막 울고 막 얘기하고 막 도서관 맞아? 막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의 이미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열려 있고 그리고 와서 뭐든 조용하지 않아도 돼. 막 시끌벅적해도 되고 막 희곡 낭송하면서 막 소리쳐도 되고 막 내 그 주인공이 돼봐도 되고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서 너무 즐겁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내 얘기도 하고 뭔가 같이 도모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참 영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작은 도서관이 그래서 이런 좀 확장된 그런 관점으로 우리 도서관을 보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통틀어 가지고 저희가 정책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 이거 다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늘 제안 드리는 정책 제안은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송은아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정책 제안을 좀 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분의 말씀 너무 잘 들으셨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모아서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정책 제안. 작은 도서관의 공동체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실험실 정책화. 앞서 토닥토닥이나 뭐 애기똥프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위기를 느끼고 가장 쉽게 또 저희가 풀어나가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인데요. 특히 이제 고령화에 대응하는 마을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동아리 지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사례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굳이 청소년이 아니어도 전 세대가 함께 그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니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청년 일자리 아까 또 많이 깊이 말씀하셨죠. 그런 청년들이 공익활동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도 제공되고 아무튼 이런 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마을 네트워크로 마을 자치를 활성화하는 작은 도서관의 역할 강화와 시범사업 운영. 뭐 저희가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이제 마을 의회 아까 또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또 다양한 방법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작은 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 마련. 작은 도서관이 정말 마을의 거점인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의 공공 영역 편입을 위한 제도 마련. 저희가 이제 흔히 뭐 이렇게 공간의 안정화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그런 고민이 드는데, 아예 이렇게 뭐 잘 되고 있는 곳들을 사립 작은 도서관에 공립하라든가 어떤 이제 저희 이제 공공형 뭐 사립 작은 도서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공공 영입으로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대가 이어가는 작은 도서관의 지속성을 위한 법적 지위 마련.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 뭐 의원님들도 계시고 뭐 도서관 정책과에서 또 오셨으니까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을 콘텐츠, 마을 브랜드를 만드는 작은 도서관 육성. 아까 파주처럼 평화를 키워드로 이제 도서관이 형성되었잖아요. 뭐 화성에도 뭐 역사 도서관이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저희가 요즘 뭐 경도역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아까 이제 사람들이 성장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무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의 더 지속성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사실 31개 시군이 있고 그 중에 19개 지역이 협의회에서 이제 경도협으로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외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가 멘토단이 구성이 돼서 그런 데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 서로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또 작은 도서관 활동과 자격 인증 시스템 마련. 늘 뭐 경력, 우리의 경험으로 끝난다, 경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걸 잘 담아서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작은 도서관 활동과 경력 인정 및 보상체계 마련. 보상체계 마련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저희의 기쁨으로 저희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도서관 운영을 했는데, 요즘 사실 자원활동가들도 되게 쉽게 영입이 되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제 어떤 보상 같은 게 있으면 그들도 합당하다 생각하고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뭐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의 어떤 경력이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 작은 도서관 활동과 포상제도. 열심히 했으니까 격려해주고 저희한테 포상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지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기도 작은 도서관들을 다 모아서 워크숍도 한번 하고 시상도 하고 잘하고 있는 도서관 사례도 듣고, 이러한 자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한 2번 정도 되게 잘 활동이 됐었는데, 그것도 어떤 이제 공모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 아닌 그냥 경기도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위한 그런 워크숍이 어떻게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국내외 탐방 아주 눈길이 가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서관만 가지고는 저희의 힘으로는 또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생겨서 역시 민간 협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 경기도 의회, 여기 경기도 도서관 정책과입니다. 사실 작은은 그냥 어떤 염원이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는 도서관 정책과가 있고요. 또 이제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뭐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좋은 이제 도서관 발전을 위한 협력 기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연례 회의도 운영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같이 논의를 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책 제안까지 해서 이야기마당 발제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야기마당 발제해 주신 분들과 이야기 손님 같이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분들, 우리 발제자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경기마을 주간이 쓰레기 없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자료집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걸 다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하고 메일 주소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누구 나오셔야 되는지 다 아시죠? 네. 네. 지금 그 김동원 관장님, 한은희 관장님, 황수경 관장님, 백정희 관장님, 송은아 회장님, 그리고 장민수 의원님, 신남균 센터장님, 그리고 박정숙 정책과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야기 손님 세 분, 장민수 의원님, 신남균 센터장님, 박정숙 그 정책과장님 말씀하실 건데요. 먼저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님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곤란해하지 마세요. 네. 예산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게 이어나가는 이야기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민수 의원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민수입니다. 제가 곤란해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원래 저 대신 이제 국중범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더 좋은 말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사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땜빵으로 올라온 거라 이제 얼마나 만족하실지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 들었던 제 작은 도서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저에게는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교류를 하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의 작은 도서관의 이야기 그리고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저 또한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청년 활동가로서 또 마을 활동가로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재밌게 또 청년들이 함께 좀 열심히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저는 안양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은 것으로 많이 다가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활동가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를 보다 더 좀 진일보 시켜야겠다 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 여러 번 우리 작은 도서관 협회와 협의회와 소통을 했고 지난 4월에 작은 도서관 개정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 아주 조금만한 이제 발걸음이 좀 내딛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앞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공공활동이 어떻게 보면 이 무보수의 어떤 봉사를 사실 담보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개념을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만 이게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현장과 소통을 하겠지만 이러한 어떤 공론의 장을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지역의 사례들이 좀 더 접목이 되면서 보다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좀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제가 오래 이야기하면 이 시간이 계속
가니까요. 제 마이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도 경청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 조례 개정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법적인 것과 관련한 의원님과 계속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세 분께 이야기 손님께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저희가 마지막에 제안했던 민간 협력 기구 이거는 반드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공론장이라는 게 이게 딱 이제 뭘 하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이 없으면 또 그 다음에 또 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세 분께서 그것과 관련한 어쨌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후에 이제 민간 협력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말 아까 땜빵이라고 하셨는데 땜빵 같지 않은 땜빵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심남균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남균입니다. 오늘 저희 경기 마을 주간 사전 행사로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장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분의 그 사례를 들으면서 굉장히 울컥도 하고 예전에 지금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이문학 관장님도 안산에서 20여 년간 마을 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 도서관이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어쩌면 이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지금 경기도의 마을 공동체가 지원센터 지원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안 주신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체계, 인정 시스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 공익활동 이력, 경력, 이력 관련 이력 시스템,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경력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오늘 이 행사 다음에 시연을 할 거고요. 앞에 부스에도 자기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부스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체계화되어야 이게 기회소득이든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번 마을 주간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이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이 아마 이번 마을 주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포럼과 이런 것들이 열린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이 아까 금방 제안하신 이런 부분도 민간 협력 기구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네트워크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어떻게 같이 마을 활동을 할까. 분명 작은 도서관 활동이 다 마을 활동인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프로그램이라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마을 계획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마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같이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도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행정의 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파트너로 생각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건 깨알 자랑이지만 직원들이 연말에 그 장터를 해요. 경매를 해요. 자기 물품 가져와서.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기금을 만들어서 사실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지원을 했고
기분 좋게 워크숍 진행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올해도 또 준비해서 내년 올해도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은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 마을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과 함께 하는 일이 있어서 늘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활동가들의 경력을 인정받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도서관도 막 20년, 10년 막 그렇게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왜 경력을 인정해야 되느냐? 그만큼 성장을 했고 이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게 예전에 저희가 도서관 시작했을 때는 이런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각자가 어쨌든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 활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 마을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마을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마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통 질문 드린 거 적극적으로 받으신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 손님 우리 박정숙 경기도 도서관 정책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서관 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뵐 수 있어서 좋았고요. 현장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돼서 진짜 현장에서 되게 많이 고민도 하시고 고군분투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애기 똥풀 도서관은 이제 아이돌봄 때문에 가서 뵀었고, 예담도 아이돌봄 하시죠.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림책 도서관, 토닥토닥 도서관도 청소년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진짜 책을 잘 안 읽고 핸드폰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진짜 도서관에서 놀이를 즐기면서 성장해가는 모습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더 확장했으면 좋겠고, 저희 도서관 정책과에서 올해 예산이 한 68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 예산이 운영비 지원에 이제 C등급 이상인데, 이제 659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가장 32억으로 많이 나갔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봄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거 할 때도 19년도에는 되게 반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현장에서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 안정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좀 정착화되는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더 늘리려고 했는데 올해 늘리질 못해서 이제 내년에도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부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활동가라든지 멘토링, 협력 멘토링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좀 예산을 좀 더 늘리면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거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고요. 또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같이 작은도서관 협의회랑 앞으로도 계속 상의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협의하고 협력해서 어쨌든 작은 도서관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께 이제 기회가 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 그 이야기 마당 들으시면서 소감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딱 짚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네 10초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네 질문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에서 만세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오현정입니다. 저는 신한경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우리 협의회가 있는 데들, 그다음에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중간 지원 센터를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게 하지를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는 이 시점에 경기도 마을 공동체가 협력 단체로 같이 일을 해주신다고 지금 아까 받아주셨는데 받아주신 거 맞죠? 왜냐하면 지금 화성시에는 화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센터가 있는 시군들이 있잖아요. 그 시군들과 각 지역에 있는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활동들이 작은 도서관의 활동들이 큰 시너지가 될 거고 경기도에서 먼저 그 하신 사례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사례를 본받아서 따라서 마을 안에 그러니까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 협의회와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인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하시네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결정하면 시군이 다 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큰 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도서관 활동이 우리가 추구하는 마을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센터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원의 문제 부분이 사실 우리도 센터만의 예산으로 센터가 한다는 거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저희도 공동체 지원과가 있고 또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정책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려면 아마 도의회가 좀 중심이 돼서 아니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의회가 2024년 이렇게 해서 정책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그런 연구 과제로 이 민간 협력 구조 틀을 만들어내고 그 의회가 과나 이런 산하 기관들을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내 주시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도서관 협의회와 그 지금 현재도 오늘 또 우리가 협약을 같이 맺거든요. 작은 도서관 협의회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랑 같이 협약을 맺고 또 오늘 협약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경력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 경력관리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할 거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연구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다면 작은 도서관을 중심에 두고 공모사업까지 좀 새롭게 개발해내는 것이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아까 우리 화성센터장님도 오신 것 같던데 같이 좀 협의를 좀 하셔서 시군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경기도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게 또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조금 위태로운 그런 지자체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센터하고 작은 도서관 담당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별의 그 칸막이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 공동체 지원과나 작은 도서관 정책과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 좀 토스를 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말이고요. 참 이게 어느 정도의 역사성은 저도 좀 들었어요. 이제 과거에
공동체 지원과에서 지원이 됐었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도서관 정책과의 지원을 이제 받는 상황인데, 이게 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협력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사실 이 행정 안에서의 이 칸막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사실 아주 오래된 수건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행정 안에서의 문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부작용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사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서 저도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와 그리고 도서관 정책과, 그리고 오늘 오시진 않았지만 이제 공동체 지원과 분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좀 큰 틀에서 한번 재구조가 좀 필요하겠다. 안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단절된 형태로 가게 되면 단순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31개 시군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저는 발생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두고 저도 함께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연구 사업이고 협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질문하실 분. 네. 어느 안녕하세요. 분께 질문을 하실 건가요? 저는 네. 백정희 관장님께 좀 노하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일반 그냥 작은 도서관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입장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장안마을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입주 이후에 그 아파트 공동체 공간에 영어 학원 같은 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나가고 나서 아파트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그 안에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입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이제 그분들은 거기를 영리 공간으로 만들어서 키즈 카페 같은 것들을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들을 많이 이제 보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입대위 대표들로 이제 또 출마를 해서 나서 가지고 입대위 안에서의 갈등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간 분들을 약간 좀 몰아내는 방식으로 돼서 진짜 갈등이 좀 심화되고, 지금은 결국엔 도서관이 운영이 약간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게 갑갑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또 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 논문을 아파트 공동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사례 연구로 쓰고 있는 이제 연구자이기도 한데요. 그런 입장에서 좀 갑갑한 마음에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왔는데, 때마침 아파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긴 해요. 그게 바로 그 관리 주체인 입대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저희도 중간에 도서관이 없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20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입대위에서 그렇게 공간을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것에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확장해서 운영을 하였고, 그리고 그곳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돼서, 물론 거기에 아마 인건비가 좀 들어갔다면 굉장히 많은, 저희도 좀 불편한 사항이, 사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의 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운영을 하면 운영 그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자원활동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해요. 그래야 그 공간을 이용 안 하는 사람들도 뭐 별로 저기에 주민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좀 이런 인식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제 약간 우회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올해 왜 그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느냐는, 그동안 해왔던 그 시절에 대한 그 주민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걸 없애자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더 강해서, 저희도 주민 투표를 했었거든요. 이 공간을
그러니까 원래 거기를 체육시설로 이제 원래 있던 작은 도서관 공간만 작은 도서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체육시설 공간으로 하자고 입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다행히 저희가 많이 지지를 받아서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번 부결이 된 거니까 같은 상황으로는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저희 도서관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뭐 그냥 저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나 보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사실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 전화위복이 됐다고 보는데 굉장히 도서관을 많이 알게 됐어요. 아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주민들이 서로 이제 저희는 봉사자가 저희 주민 아니라 그러니까 단지 아니라 외부 단지 이 사람들도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었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어르신이 한번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잠깐 들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긴장을 했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아 어떻게 뭐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도서관 좀 보려고 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아니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책도 읽고 하는데 왜 여기를 없애야 되고 그러라면서 굉장히 자기 그거 반대한다고 지지해주고 하셔서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좀 마음을 좀 모으는데 좀 협력을 하셔서 그 기회를 그 고비를 좀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아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따가 전화번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도서관이 살아남는 길은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어야 된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 이야기 마당을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한테는 5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명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드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 경기 마을 주간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이 이야기 마당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작은 도서관이 그 마을에서 정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과 행정 쪽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자꾸 내야 되고 그거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이 공론장도 센터에서 마련한 거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리고 행정에서 이런 공론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계속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 번쯤은 나옵니다. 네.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 공론장에서 사실 주제가 작은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진 거는 사실 뭐 이게 선우가 어떻게 됐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공론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저희 차원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공론장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듣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싶은 거고 당연히 저희 차원에서도 도서관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혹은 의회에서 어떤 정책 개발 차원에서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기회는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어쨌든 조금씩 걸쳐 있는 영역이 있어요. 공동체 영역도 그렇고 또 아마 다른 영역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 안에서의 또 작은 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또 확장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어떤 그런 공론장이 된다고 하면 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야기를 드렸고, 당연히 의회 차원에서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예, 공동체 지원과에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신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그 작은 도서관 협력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뭐 일단 작게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보면 굉장히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정책화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화해야지 사실은 한 발 또 나가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만 가지고도 한 꼭지 한 꼭지를 이렇게 공론장으로 만들어서 계속 뭔가 좀 정책을 만들어내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의회와 행정, 그다음에 우리 중간 지원 조직, 오늘 세 분이 그런 말씀을 같이 한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이렇게 끝까지 계셔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5분 발제자분들, 우리 이야기 손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5분만 오늘 어떠셨는지 잠깐 소감 듣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주 토닥토닥 도서관 김동은입니다. 우선 이런 장이 마련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파리 15분 도시를 얘기하는데 경기도에서 작은 도서관을 놓고 15분 도시를 얘기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저희가 발표하는 내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 뭔가 수용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이게 이제 시작으로 또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잘 해주시면 또 저희가 또 이제 막 헌신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막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앞으로도 또 할 건데, 더 후대에게 좀 더 좋은 공간들, 좋은 여건을 좀 마련해 주면서 하고 싶습니다. 저 오늘 머리에 딱 꽂히는 단어를 아까 하나 들었어요. 행정 안의 칸막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토론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희망을 같이 얘기해서 헤어지고 2, 3년 무소식 깜깜하다가 또 토론회 하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계속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항상 이런 자리 오면 돌아가는 길이 씁쓸하고 쓸쓸하고 그랬는데, 이 원인이 뭘까? 아까 얘기해 주셨어요. 행정 안의 칸막이. 그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오늘 이후로는 행정 안의 칸막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저희의 문제 해결 방식인 것 같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죠? 네, 행정 안의 칸막이 한번 열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 곳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또 오늘 시간 내서 와주신 운영자 선생님들, 그리고 활동가 선생님들, 네, 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이 자리가 작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곡진함이 너무너무 잘 묻어나는 자리여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무언가 구현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작은 도서관 운영자 활동가들에게는 엄청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분들이 계신다면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다, 정말 나의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작은 도서관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경기 마을 주간 행사가 오늘 시작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뤄지고 있고요. 오늘도 끝나고 그 개막식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경력 인정 시스템이라든가 주요 관심사들 가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